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또 이렇게 찍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이런 정보들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유한양행이랑 HLB 두 개를 종목을 보고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에서 정말 세력들이 있는가? 이 세력들이 저는 이 HLB와 유한양이 둘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만 기억을 하세요. HLB 올라간다. 유한양행 올라간답니다. 근데 이 두 회사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HLB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상 이렇게 HLB 주가가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갔었죠? 12만 9천 원. 그죠? 12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대감이라는 게 녹여져 있습니다. 뭐요? OS 생존율이 가장 긴 이때 당시 21개월이었죠. 22개월이었나요? 24 지금 23개월인데 어쨌건 요 생존율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3만 원에서 12만 9천 원까지 4배 정도 기대감으로 급등합니다. 근데 이 기대감에 뭐가 있었냐면 언론 플레이가 있었어요. 언론 플레이. 예, 요걸 일단 핵심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언론 플레이가 있었어요? 진양곤 회장의 언론 플레이. 99% 승인될 가능성 높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했었죠. 그리고 기관 IR 담당자 곁을 만나면서 계속 IR 활동했고요. 주가가 이렇게 4배 정도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올라온 상태인데 저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HLB 주가 상승의 원인은 뭐가 있었다? 언론 플레이 있었다. 아, 뭔 소리야. 회사 약물이 좋아서 올라간 거야. 약이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갔지 무슨 언론 플레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자, 그럼 우리가 FDA 승인 받은 지금 렉나자 리브리반트 있잖아요. 얘네들은 23년도에 엄청난 페어마켓에서 효능을 보여줬어요. 근데도 24년도에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았다. 왜 안 올랐습니까? 얘네들은 언론에 계속 노출 안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만큼 시장에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HLB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 그 유한양행은 기관 외국인이 원래 많이 들고 있었다. 요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제 공매도도 많았기 때문에 HLB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공매도 쇼커버 쇼스커지가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고 유한양행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자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 보면은 사실상 렉나자 관련돼서 우리가 코스피가 급락할 때 어디까지 빠졌죠? 7만 6천원, 8만 2천원까지 빠졌죠. 그럼 사실상 이 친구는 너무나 싸게 살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승인되기 얼마 전이에요. 이게 8월 달인데 이미 승인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5월, 6월부터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갔단 말이야. 그 승인되기 조금 전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코스피 급락하면서 빠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사실상 이 친구를 봤을 때 기대감이 과연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유한양의 기대감이 반영된 상승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승인되기 전입니다. 승인되기 전이요. 자, 이 주가의 방향 모양 자체가 과연 선 반영 받은 모양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 자체가 선 반영 받은 게 절대 아니다. 그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선 반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HLB가 33,000원일 때 그죠? 이 기대감으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1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쵸? 지금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됐어요. 승인이 됐는데 원래 어디서 놀았어요? 원래 7만 원. 7만 원. 뭐 낮게 잡아도 6만 원? 낮게 잡아도 6, 7만 원? 얘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됐잖아요. 지금 얼마요? 12만 원이에요. 그럼 사실상 기대감의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단 겁니다. 얘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언론 플레이를 안 했었다. 언론 플레이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HLB 주주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또 그런 걸 거예요. 아니 리보세라님이랑 캄렐리주맙은 엘레바 즉 HLB에서 주도하는 거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존슨앤존슨 얀센 쪽에서 주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버는 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기대감을 더 많이 받은 거다.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식의 특징을 어느 정도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한양행은 어쨌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제약회사고 HLB는 나오고 있지 않은 제약사입니다. 그럼 이건 반대로 어떤 말을 뜻하냐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제약사에는 아까 뭐가 많다 했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끌어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는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HLB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어쨌건 공매도 세력들이 쇼스키 쇼커버가 들어오는 물량들이고 순수한 국내 기관 투자들의 보유 금액은 적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승인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기관 외국인들 물량을 개인들이 사오면서 올라갈 거고 또 개인들 물량을 기관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릴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 외국인들은 물량을 더 사야 됩니다. 이제 유한량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야죠.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올 거니까. 근데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량을 더 많이 사야 돼요. 물량을 더 많이 사야 돼. 근데 시장에서 물량을 더 많이 사려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더 많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최대한 천천히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천천히. 이 변동성을 주면서 가야지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급하게 올리지 않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물량을 매수해야 되는데 위로 계속 우리가 끌어올려봤자 비싸게밖에 못 산다라는 거야. 물량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조정받으면서 개인들 털려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올려서 개인들 차익 실현 물량 수익 나라고 주고 눌렸을 때 또 매집하고 올려서 개인들 나가라고 하고 개인들 이탈하는 물량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지금 구간에서 기대감이 반영받지 않은 부분을 이제 반영받는 거고 기관 외국인들이 주요 수급처이기 때문에 그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전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저는 HLB는 일단 세력주라고 생각을 해요. 세력주. 그러니까 HLB는 끌어올리는 쩐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쩐주가 있다. 이것도 왜 그런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일단 HLB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워낙 많습니다. HLB의 주요 수급은 뭐요?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 아까 유한양행은 뭐였어요? 유한양행은 기관 외국인입니다.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끌어올린 주체는 기관 외국인이고 HLB를 끌어올린 주체들은 개인이요. 그래서 사실상 소액 투자자 있죠. 소액 투자자. 이걸 보면은 HLB의 개인이 많은 게 개인이 주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개인이 주포인데 이 주포 중에 한 명이 쩐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HLB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유한양행은 기관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는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빠르게 반영시킬 수가 있어요. 이 기관 외국인들은 어쨌건 실적이 나오고 승인이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주포가 있는 데는 내가 이 회사의 돈으로 움직일 수 있고 돈으로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세력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기대감을 더 빨리 시장에 반영을 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이게 뭔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은요. 주가를 움직이는 누군가는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주가의 상방과 하방에 나오는 갭이 어느 날 20% 올라가고 어느 날 5% 빠지고 어느 날 2%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20% 빠지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특히 HLB 변동성을 보세요. 변동성. 이 변동성이 사실상 정상적인 변동성은 아니에요. 주식을 좀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한가 갔다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절대 쉬운 일이야. 쉬운 일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런 차트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강하게 누군가가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저는 HLB가 주가가 올라갈 거다. 언제? 승인 전에. 승인 전에 강력하게 올라갈 거다. 언제처럼? 이때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HLB 이때도 뭐라 그랬어요?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요거는 세력주기 때문에. 그리고 99% 승인된다라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하다. 시가총액 10조짜리 회사의 오너가 90% 승인된다. 바이오 그것도. 자신감이죠. 그런 자신감을 시장에서 그렇게 내비쳐서는 안 돼요.
실력으로 증명해야 돼요. 왜? 시가총액 10조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주가가 올라온 건 다행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99% 승인된다는 발언과 그죠? 너무나 리스크 있는 자리였다. 왜? 얘가 승인된 상태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몇 배? 기대감으로 이미 3배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뱉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2분의 1 매도하라고 했었고 지금은 또 주가 계속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승인 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2분의 1 또 매도해야 된다. 아니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HLB는. 유한양행은 뭐라고 할 거예요? 유한양행은 얘는 계속 우상향 할 거예요. 이미 얘는 끝난 싸움이에요. 끝난 싸움. 계속 우상향 할 건데 목표 주가를 기존에 있던 우리 밸류에이션 있잖아요. 어떤 밸류에이션이에요? 요 밸류에이션 보면은 요 부분 유한양행 시가총액 10조 그죠? 얼마가 적절한가? 자 영업이익을 비교해봤을 때 동종업계 셀트리온 삼바가 퍼가 55배 60배 그러면 최소 기준 잡고 50배 잡고 유한양행이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그죠? 계산을 좀 해봤는데 타그리소 시장점유율 매출 8조 정도 나온다. 폐암 1차 치료제 지금 승인된 폐암 1차 치료제는 타그리소뿐. 그러면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시장에서 8조 점유율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가지고 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내용에서 제가 여기서 1차 치료제가 이제 타그리소라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이제 사용이 될 건데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사망 위험률을 30% 낮춰주고 무제한 행정기간이 9개월 늘었다. 그래도 시장 규모를 8조에서 4조 4조로 나눴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1조를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 규모 10조로 본 게 뭐냐면 1차 치료제 타그리소를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긴다. 내성이 생기면 원래는 추가적으로 약물 투여를 못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이 안 되죠. 근데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추가적으로 내성 이후에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규모가 어떻게 조금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8조에서.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이 5조를 번다라고 가정했을 때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로열티 10%를 잡아놓고 계산하면 5천억이죠. 5천억. 거기다 오스코트가 6대4로 나누면은 3천억의 유한양이 들어오고 3천억에 플러스 기존 영업이익 1천억 4천억이 앞으로 유한양이 벌어들일 수 있는 최저 이익이다. 그럼 4천억 곱하기 50배 그죠? 20조는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요? 20조까지 몇 배 가야 돼요? 2배 가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요? 올라갔을 때 급등했을 때는 분할 매도 내려갔을 땐 분할 매수 올라갔을 때는 분할 매도 내려서 분할 매수 어디까지? 목표가 25만원까지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HLB는 뭐예요? HLB는 얘 친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건데 올라갔을 때 승인 직전에부터 승인 직전 이제 나오는 기대감 폭발적으로 반영되는 구간부터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왜? 승인이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차이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주식은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제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주식을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확고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고 딱 이렇게 간결하게 생각할 수 있고 왜 도대체 타그리스, 왜 도대체 유한양행과 HLB 뭐가 다르냐? 어떤 점이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HLB 주주분들이나 유한양행 주주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둘이 서로 싸우진 않을 거예요. 서로 싸우진 않을 텐데 누가 먼저 더 간다고 해서 누가 가고 누군 안 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둘 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 어디서 정확히 매도하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이미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증명을 했죠.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만원 구간에 사서 제가 HLB도 보여드리겠지만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언제 샀어요? 자, 10만원 그쵸? 10만원 구간 남들 다 파는 구간에서 우리 매수했습니다. 매수했고 어떻게 했어요? 수익 중이요. 계속적으로 들고 왔는데 평단 얼마? 97,500원.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올라갈 텐데 변동성 생길 거다. 이 변동성 이용해서 수익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한양행 계속적으로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때도 마찬가지. 언제죠? 자, 8월 22일이죠. 8월 20일. 언제입니까? 요때 빠졌을 때 기회다.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 그죠? 남들이 다 팔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져가야 된다. 요거 전달 드렸고 매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분할 매도. 그죠? 보시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 어디? 이거 15만원.
여기서 3분의 1 매도 건다. 3분의 1 매도. 팔린 사람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못 판 사람들은 어디? 여기서 못 판 사람들은 13만 8,450원. 자, 여기서 뭐 하자? 잠시만요. 아, 여기가 이렇게 됐구나. 1,450원. 잠시만요. 13만 8,450원. 여기 있죠? 요렇게 익절 못한 사람은 요 구간 어떻게 하자? 자, 3분의 1만 익절하자. 그죠? 여기 13만 8,450원. 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죠? 유한양이. 바로 최근에 12만원 구간에 우리가 매도했던 거 또 매수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나 지금 이거 보시고 나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만 무조건 들어오세요.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면은 자, 이 부분 관련돼서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 몇 번으로 보내면 되죠? 010-9201 자, 6329로 유한 입장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 꼭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제대로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대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물량 털리고 오히려 급등할 때 또 추격 매수해서 물릴 수가 있으니까 비중 조절하면서 매수매도 타점 제대로 한번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구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과 제대로 된 판단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간다? 아닙니다. 가긴 가지만 변동성 나오니까 이 변동성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이죠? 010-9201 자, 6329로 유한 입장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지 굉장히 잘 알아요. HLB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매도해야 되나? 더 사도 되나? 이러한 부분들 정말 많이 고민하실 거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도 없고 해서 1대1 소통을 하고 싶을 텐데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정확히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간다 없습니다. 올라가다가도 매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매도 사인 분명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제가 정확히 분석해드리는 걸 보고 싶다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 6329로 뭐라고 내면 돼요? 유한 입장 HLB는 HLB 입장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유한양행 텔레그램방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HLB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제가 이 부분에서 그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매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영상 한번 보실 텐데요. 하한가 가기 전날입니다. 전전날인데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제 있는 생각을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2분의 1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러고 이제 하한가 두 방을 갔는데 이제 결과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댓글 다 닫아놨지만 이게 보면은 제가 정말 그쵸? 이렇게 11만 9천 원 고점에 판 사람도 있고요. 제가 전체 2분의 1을 이렇게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 그쵸? 많은 분들이 댓글 이렇게 잘 남겨주셨습니다. 그쵸?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일단 요거 영상 일단 먼저 보고 올게요. 영상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HM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자, 뭐 잔소리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HLB란 유한양행 둘 다 올라가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우리가 올라갔을 때 유한양행은 어떻게? 유한양행은 우상향 할 것이다. 우상향 할 것이고 이제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우리 목표가까지 도달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도 매수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아까 보셨죠?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 HLB는 뭐예요? 올라가는데 이거는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아니 선생님 승인이 무조건 되죠. 이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주식에서 항상 우리는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 대응이라는 걸 한 거고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대응이라는 걸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된다. 자,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이때처럼 급등 구간 나오면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분할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내가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텔레그램방에 무조건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래요. 자, 이런 내용들 정말 많이 여러분들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 부분 자, 뭐라고 남기면 됩니까? 자, 010 자, 9201 자, 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면 돼요? HLB 입장 또는 유한양행 입장 유한 입장 이렇게 보내주시면 초대해 드릴 겁니다. 아마 추석 끝나면은 한 800분 넘게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1000명까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받고 나면은 한번 그때부터는 방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인지를 해주시고 반드시 현 구간 제대로 대응하실 분들만 몇 번이요? 010-9201 6329 유한 입장 또는 HLB 입장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기법들 제가 유한양행을 10만원 그리고 HLB를 3만원, 5만원, 7만원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렸었던 이유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의 매집 방법, 세력들의 매물 소화 방법 세력들은 개인들이 보고 있는 구간 개인들이 다 보고 있는 구간을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매집을 진행한다.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기법까지 받아가셔서 꼭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추가적으로 이 기법 다음에 물론 이 기법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추천주 하나 드릴게요. 추석 선물이죠. 추석 선물로 추천주 하나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추천주 이거 다는 못 드려요. 다는 못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뿌리고 있는 종목인데 요거 한 30명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거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 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기법이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천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요.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아욱에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느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